이 피해 여성은 성폭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김은국 씨 측에서는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면 그 부분을 가릴 수가 있나요? 근데 가리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성관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제 2차 때거든요. 그건 호텔 룸 안에서 있었던 건데. 예.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 이제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그다음에 김은국 씨 입장에서는 뭐 성폭행이나 성추행 뭐 그런 거 전혀 없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에 이 원점으로 좀 돌아가 봐야 돼요. 이게 처음에 1차 때 피해자는 그 당시에 뭐 우리가 중간간이라고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그날 뭐 어느 정도 취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술 쪄서 있던 사람들이 적어도 그 정도는 다 증언해 줄 수 있거든요. 예. 강제로 했냐 안 했냐가 떠나서 술이 취한 굉장히, 정도? 그렇죠. 네. 술이 엄청나게 많이 취해서 뭐 쓰러져서 자고 있었다랄지. 근데 본인이 눈을 떠보니까 알몸 상태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적어도 지인들이 뭐 서로 좋아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많이 술에 취해 있었고 쓰러져서 자고 있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제 피해자 진술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최단비 변호사님이 정확히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러면 당한 이후에 피해자가 어떤 행동을 했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 뒤로 김은국 씨와 피해자가 서로 강화도까지 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또 다시 서울까지 왔느냐. 그리고 둘이 나눈 대화가 무엇이었느냐.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 김은국 씨한테 뭐 항의를 했다랄지 예. 아니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랄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있었느냐 굉장히 1차 성폭행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중요한데 사실은 그 두 번째 이제 호텔 룸에 갔잖아요. 그 호텔 룸에 간 것은 피해 여성에는 굉장히 불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우죄 유죄를 다툴 때는 네. 성행위가 성폭행을 당한 시점 이후에 성폭행 당한 피해자로 볼 수 없는 행동들이 가해자 측에서는 그걸 무죄로 많이 주장을 해서 네. 무죄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면 왜 자기를 성폭행한 사람이 있는 호텔까지 갔느냐. 네. 물론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그 전에 것도 있긴 하지만 뭐 또 다른 항의를 한다랄지 아니면 또 다른 용건이 있기 때문에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첫 번째 성폭행이 진짜 있었다고 한다면 예. 두 번째 행위 자체가 첫 번째 성폭행에 있어서 자기의 유리한 측면을 굉장히 희석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또 두 번째에서는 아예 성관계가 없었다 이렇게 김은국 씨는 주장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날도 어떤 시점 몇 시에 헤어졌는지 또 술을 어느 정도 먹었는지 그리고 아마 거짓말 탐지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가 물론 뭐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지 않지만 예. 굉장히 누가 거짓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심증 자료를 쓰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를 겪게 될 건데 또 한 가지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김은국 씨는 1차 피해자가 1차 성폭행을 당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지 이제 그 부분은 좀 의문스러워요. 예. 수사로 들어가면 이 사건을 전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조사한다는 거죠. 하정우 편님 하나만 좀 볼게요. 예. 어제 해명을 하면서 이제 미대 교수를 사칭을 했다고 얘기하고 돈 액수를 김은국 씨 측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사실 이거는 사건의 본질하고는 조금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인 것은 뭐 성관계가 있었느냐, 성폭행이 있었느냐, 그게 핵심인 것이고, 뭐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고, 어떤 뭐 주변 뭐 관계가 있었고, 그것은 다 이제 뭐 주변 사안이고 정황일 뿐인데, 어쨌든 김은국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여성이 나한테 접근한 동기가 불순하다. 네.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자기 직업을 속였다. 그러니까 그 미대 교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대 교수라고 하면서 뭔가 순수한 의도가 있는 것처럼 접근을 해서 사실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뭔가 일을 꾸민 다음에 결국에는 돈을 요구했다. 네. 이렇게 이제 김은국 씨가 주장을 하는 거고 상대 여성은 아니다. 나는 나의 정체를 속인 적도 없었고 돈을 달라 금전 요구를 하긴 했었는데 김은국 씨가 나한테 사과를 안 하니까 사과 안 할 거면 돈으로라도 보상하라는 대충 그런 심리에서 잠깐 얘기를 한 것이지 예.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액수를 얘기하면서 돈을 받을 의도는 아니었다. 뭐 그렇게 해명을 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양쪽 다 이 네티즌들이 보기에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여성이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성폭행을 당했는데
왜 두 번째로 호텔에 또 갔느냐. 예. 이게 이제 네티즌들이 여성 측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김은국 씨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상할 수도 있겠다고 이제 느껴지는 것은, 만약에 그 여성이 정말 작정하고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일을 꾸몄다면 1차 때 한 번 성폭행을 당했을 때 본인의 목적을 이룬 거잖아요. 그럼 그때 딱 증거를 확보를 해가지고 바로 이제 행동에 옮겼어야 정상인데, 왜 가만히 있다가 2차 때 호텔방에 또 가서 또 그렇게 됐느냐, 무력하게 당했느냐. 그러니까 양쪽 다 뭔가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어쨌든 양쪽 다 이제 증거 제출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증거라는 게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지금 복원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웅국 씨 쪽에서 삭제했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복원 중이라고 하는데, 그 양쪽에서 그 서로 메시지 내용을 제출을 하면 그걸 통해서 상당 부분 정황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피해 여성은 성폭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김은국 씨 측에서는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면 그 부분을 가릴 수가 있나요? 근데 가리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관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제 2차 때거든요. 그건 호텔 룸 안에서 있었던 건데.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 이제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그다음에 김은국 씨 입장에서는 뭐 성폭행이나 성추행 뭐 그런 거 전혀 없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에 이 원점으로 좀 돌아가 봐야 돼요. 이게 처음에 1차 때 피해자는 그 당시에 뭐 우리가 중간간이라고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날 뭐 어느 정도 취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술 쪄서 있던 사람들이 적어도 그 정도는 다 증언해 줄 수 있거든요. 강제로 했냐 안 했냐가 떠나서 술이 취한 굉장히, 정도. 그렇죠. 술이 엄청나게 많이 취해서 뭐 쓰러져서 자고 있었다랄지. 근데 본인이 눈을 떠보니까 알몸 상태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적어도 지인들이 뭐 서로 좋아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많이 술에 취해 있었고 쓰러져서 자고 있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제 피해자 진술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최단비 변호사님이 정확히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러면 당한 이후에 피해자가 어떤 행동을 했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뒤로 김은국 씨와 피해자가 서로 강화도까지 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또 다시 서울까지 왔느냐. 그리고 둘이 나눈 대화가 무엇이었느냐.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 김은국 씨한테 뭐 항의를 했다랄지 아니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랄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있었느냐, 굉장히 1차 성폭행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중요한데, 사실은 그 두 번째 이제 호텔 룸에 갔잖아요. 그 호텔 룸에 간 것은 피해 여성에는 굉장히 불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무죄 유죄를 다툴 때는 굉장히 누가 거짓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심증 자료를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를 겪게 될 건데, 또 한 가지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김은국 씨는 1차 피해자가 1차 성폭행을 당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지, 이제 그 부분은 좀 의문스러워요. 수사로 들어가면 이 사건을 전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조사한다는 거죠. 하정우 변호사님 하나만 좀 볼게요. 어제 해명을 하면서 이제 미대 교수를 사칭을 했다고 얘기하고 돈 액수를 김은국 씨 측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이거는 사건의 본질하고는 조금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인 것은 뭐 성관계가 있었느냐, 성폭행이 있었느냐, 그게 핵심인 것이고, 뭐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고, 어떤 뭐 주변 뭐 관계가 있었고, 그것은 다 이제 뭐 주변 사안이고 정황일 뿐인데, 어쨌든 김은국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여성이 나한테 접근한 동기가 불순하다.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자기 직업을 속였다. 그러니까 그 미대 교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대 교수라고 하면서 뭔가 순수한 의도가 있는 것처럼 접근을 해서 사실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뭔가 일을 꾸민 다음에 결국에는 돈을 요구했다. 이렇게 이제 김은국 씨가 주장을 하는 거고, 상대 여성은 아니다, 나는 나의 정체를 속인 적도 없었고 돈을 달라 금전 요구를 하긴 했었는데 김은국 씨가 나한테 사과를 안 하니까 사과 안 할 거면 돈으로라도 보상하라는 대충 그런 심리에서 잠깐 얘기를 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액수를 얘기하면서 돈을 받을 의도는 아니었다. 뭐 그렇게 해명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양쪽 다 이 네티즌들이 보기에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여성이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성폭행을 당했는데 왜 두 번째로 호텔에 또 갔느냐. 이게 이제 네티즌들이 여성 측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김은국 씨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상할 수도 있겠다고 이제 느껴지는 것은, 만약에 그 여성이 정말 작정하고
성행위가 성폭행을 당한 시점 이후에 성폭행 당한 피해자로 볼 수 없는 행동들이 가해자 측에서는 그걸 무죄로 많이 주장을 해서 그러겠죠. 예. 무죄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면 왜 자기를 성폭행한 사람이 있는 호텔까지 갔느냐. 예. 물론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그 전에 것도 있긴 하지만 뭐 또 다른 항의를 한다랄지 아니면 또 다른 용건이 있기 때문에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첫 번째 성폭행이 진짜 있었다고 한다면 예. 두 번째 행위 자체가 첫 번째 성폭행에 있어서 자기의 유리한 측면을 굉장히 희석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또 두 번째에서는 아예 성관계가 없었다 이렇게 김웅 씨는 주장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날도 어떤 시점 몇 시에 헤어졌는지 또 술을 어느 정도 먹었는지 그리고 아마 거짓말 탐지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가 물론 뭐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지 않지만